안녕하세요. 나이가 든 고령자들도 대출이 적지 않은 것 같네요. 70대 대출자들 10명 중에 서너 명이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DSR 50%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고령자다. 나이 70이 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노동을 오래오래 하기 어려운 처지인 거죠. 젊은 30, 40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출의 부담이 더 크다라는 거죠. 노년의 빚은 그들의 삶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힘들고 더 어려운데 그러한 중에 빚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것들은 더 큰 무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60세 이상은 생애 주 이상 빌리는 돈보다 갚는 돈이 많아져서 전체 대출 잔액이 점점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는 고령자들의 대출 잔액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부채가 많다는 의미. 현행 규정은 대출 1억 원부터 DSR 40%의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억 원 이상 대출인 경우에는 원리금을 40% 인해서 이제 갚게끔, 반대로 얘기하면은 DSR 40%를 넘어가는 대출은 못 받게끔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시행된 건 1억 원 이상 DSR 40% 규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죠. 그 이전에 빌린 사람들의 대출은 DSR이 50%, 60%, 그 이상인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어떻게든 돈을 모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빚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젊을 때도 빚이 없으면 좋지만 노년에는 더욱더 빚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노년이 힘들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는다라는 걸 공격이라고 하면 빚이 없는 거는 수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빚이 없어야지 그래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보다 이제 직장생활 경력으로는 한 1년, 2년 이렇게 더 되는 사람인데 분명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나중에 한 60대 한 중반쯤 되면 그래 이제 그분 나이가 50이네요. 앞으로 한 15년 뒤쯤 되면 그래 매달 국민연금으로 한 100, 한 50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받고 자기가 이렇게 대략적인 일 해가지고 한 150, 200 일하면 벌면 그래 노년에 한 300에서 한 350 가지고 못 살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충분히 동의하는 얘기죠.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빚이 없으면 그렇게 연금 좀 받고 나머지는 좀 자기의 노동들을 좀 적당히 해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좀 다운사이징해서 좀 줄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뉴스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을 처분하고 좀 좁은 곳으로 이사를 하면 좀 이제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대출을 30년, 35년 만기로 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로는 35년 만기로 방 3개짜리 집을 3억에 구입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이제 넓은 집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다르게 산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3억 원짜리를 35년 만기로 산 게 이제 이 집이었던 거고, 이제 막상 이제 대출 상환액이 월세하고 비슷해가지고 샀다는 거죠. 월 11만원, 한국 돈으로 한 110만원쯤 되죠. 근데 이게 남편이 갑자기 조기에 퇴직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이제 이렇게 대출 인생으로 사느니 이제 부부가 파트타임으로 일도 못할 텐데 나중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월세 50만원에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한 거랍니다.
뭐 그리고 이제 좀 섭섭했던 거는 대출금이 2억 4천인데 집이 1억 5천에 팔려가지고 뭐 대출금이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뭐 한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3억에 샀는데 나중에 1억 5천에 팔았다고?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건 하나의 예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 소설 같은 것들 읽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한 남성이 이제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웬 여성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는데 그 남편은 한때는 이제 대기업에 이제 부장으로서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임원이 되면은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수입이 더 생기니까 뭐 그걸 예상하고 좀 단독주택 집을 사요. 그래서 이제 좀 멋있게 살죠. 근데 좀 지났더니 남편이 퇴직하고 돈을 못 가져오고 대려 사업하겠다고 돈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빚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결혼하려고 이렇게 보고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시한부 인생, 그리고 아빠는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빈털터리에 뭐 제대로 이런 게 없는 삶이었던 거죠. 자신의 엄마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봤더니 뭐 이제 가족의 상황이 특히나 자기 이제 부모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헤쳐나가겠다.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가족들의 이제 이야기에서 제일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건 뭐냐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부부가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자기는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바깥으로만 계속 돌았던 거죠. 물론 사업을 읽어가지고 좀 잘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처분하려고 봤더니 샀던 가격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못 갚고 대출금이 고스란히 남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뭐 이런 상황들을 뭐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또 이제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뉴스에 그런 사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은 월세로 들어간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근데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30년, 35년짜리 하면 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뭐 90만원, 85만원에 이렇게 원리금으로 내면서 살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월세 100만원 주고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왜냐? 자신이 직장을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미래의 소득을 저당잡혀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걸 극도로 끌어야 하는 거죠. 왜겠습니까? 과거에 거품 경제 붕괴됐을 때 부동산이 폭망해서 3분의 1, 5분의 1 떨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워했던 걸 목격했기 때문인 거죠. 뭐 이렇게 말이 좀 세긴 했는데 노년에 빚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빚이 제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삶의 수준을 좀 줄여서라도 빚을 좀 떨어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